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학습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지는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화면을 멈추고 요 네모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면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네, 다 했나요? 자, 그럼 같이 해보죠. 자, 속도는 단위 시간당 무엇입니까? 네, 변위를 의미합니다. 변위라고 하는 건 직선 거리의 방향까지 표현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네, 시간당 뭐를 의미하나요? 네,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속도 변화량. 그래서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도가 6m per sec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얘가 1초당 몇 미터 이동한다? 6m 이동하는 운동을 한다 라는 이야기고, 가속도가 10m per sec 제곱이다 라는 의미는 1초당의 속도 변화량이 10m per sec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다. 즉 1초당 속도 변화량이 10m per sec고 이렇게 1초당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 힘과 질량, 가속도에 관계된 중요한 식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F는 ma라는 식이었습니다.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F는 힘이고요. m은 질량, a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F는 ma라고 해서 힘이 있으면 가속도, 속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식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힘이 중력으로 바뀌게 된다면,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이 된다면 가속도 값이, 여기 있는 가속도 값이 무슨 가속도로 변하게 된다? 중력 가속도로 변하게 된다. m은 물체의 질량, m은 똑같고, 그래서 중력에 관한 식은 F는 m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F는 mg. 그리고 여기 중력 가속도의 값은 우리 지구의 반지름이랑 지구의 질량, 중력 상수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일정했다. 뭘로 일정했다?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일정한 값을 갖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의 가정은 공기 저항을 무시합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해요. 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지면을 향해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놨어. 그러면 공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왜 떨어져요? 무슨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중력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일정한 뭐를 갖죠? 네, 중력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 중력 가속도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9.8m per sec 제곱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가속도가 항상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의 뜻,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이게 등이죠. 그래서 같다. 즉 등가속도 운동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같은 운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갖는다. 그래, 이 의미는 속도가 1초마다 9.8 미터 퍼 세크씩 증가한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면 0초에는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0m per sec의 속도를 갖습니다. 네, 1초 뒤에는
얘는 중력과 속도를 갖기 때문에 속도가 9.8m/s가 됩니다. 2초 뒤에는 19.6m/s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당 속도 변화량이 9.8m/s씩 변하기 때문에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자,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자, 서로 질량이 다른 공이랑 깃털을 준비해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서 같은 시간 동안 0.001초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림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자유낙하 상황이라면, 즉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진공이랑 똑같은 거죠. 공기가 없을 때 얘는 무게, 질량이랑 상관없이 높이가 같으면 어떻게 떨어질까요? 원래 질량이 무거우면 더 먼저 떨어질 것 같죠? 네, 근데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이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질량에 상관없이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떨어져요. 요 그림처럼요. 요 그림을 보면 시간당 낙하 거리가 계속 똑같아요. 즉 무게랑 상관없이 얘네들은 높이가 같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자, 이 두 물체에 뭐가 같냐면 이 두 물체는 지금 모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요. 그러면 뭐가 적용이 된다고 했죠? 네, 중력 가속도가 적용이 됩니다. 즉 공에 적용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고 깃털도 가속도 G가 적용이 돼요. 즉 얘네들은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거예요. 공이랑 깃털은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가속도가 같다. 즉 속도 변화량,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시간당 이동거리도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하거리가 초당 계속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무게랑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같아서 우리 동시에 지면에 도착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중력값은 우리 공이랑 깃털이랑 같나요? 달라요. 중력, 힘의 크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중력은 mg이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력 값은 다릅니다. 그런데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는 공이랑 깃털이랑 어때요? 같아요. 중력이 적용이 되면 중력 가속도가 붙으니까.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걸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초당 속도 변화량이 같아요. 속도 변화량이 같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같이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으로 던진 운동입니다. 자, 물체가 있는데 수평으로 던졌어요. 공이 있는데 옆으로 힘을 가해서 빵 하고 했더니 공이 이렇게 떨어졌대. 다다다다다닥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이 공은 왜 떨어지나요? 일단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중력만 작용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옆으로 던졌는데 중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결국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운동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물체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인 무슨 방향? 연직 방향과
이 선생님이 이쪽 처음에 힘을 가해서 이쪽으로 던진 수평 방향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우선 첫 번째 연직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죠? 네,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면 어떤 가속도가 붙죠? 네, 중력 가속도가 붙어요. 이 이야기는 속력이 일정하게 몇씩 9.8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죠. 왜냐하면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즉 연직 방향의 운동은 방금 배웠던 자유낙하 운동이랑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평 방향 한번 살펴볼게요. 수평 방향. 자, 수평 방향은 어떤 힘이 작용을 하나요? 수평 방향만 봤을 때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처음에만 선생님이 여기서 빵 하고 이렇게 밀었을 때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막 쫓아다니면서 힘으로 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힘이 없다. F는 ma에서 힘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을까? 가속도가 없어요. 가속도가 없다는 이야기는 초당 속도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속도가 없으니까 처음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거지.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우리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자. 자, 같은 높이가 중요하죠. 자유낙하는 우리 모두 공기정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자유낙하는 공 A랑 얘가 A,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 B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B. 공 A, B의 연직 방향의 운동을 먼저 살펴보자. 이렇게 연직 방향. 자, 매 시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렇게 지금 시간마다 찍은 건데 매 시각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어떤 상황이죠? 같습니다. 이거는 이유는 자, 두 공의 연직 방향의 운동이 같다라는 걸 뜻하죠. 왜냐하면 둘 다 중력만을 받고 중력 가속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 시간 속도 변화량, 이동 거리가 같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 B의 수평 방향의 운동을 살펴보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같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이 좀 찌그러져서 같은 운동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서 그 동전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입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면 자유낙하는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우리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처음 속력과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속도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통합과학에서는 속력이랑 속도를 좀 구분을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수평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계속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 운동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공을 A, 노란 공을 B, 파란 공을 C라고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다 공을 던졌는데 누가 제일 세게 던졌을까요? 네, C를 제일 세게 던진 거야.
제일 세게 던지니까 더 멀리까지 나간 거죠. 여기가 기준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A는 여기, 그 다음에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까지 갔으니까 C가 더 멀리, 더 세게 던진 운동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자,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A, B, C는 따로 도착하나요? 동시에 도착하나요? 지면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떨어진다. 같은 높이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뭐 어떤 물체건 질량이랑 상관도 없고 어떤 물체건 같은 높이에서 시작하면 동시에 떨어진다. 그리고 누가 제일 세게 던졌다? 네, C가 제일 세게 던졌어요. 그러면 처음 수평 방향으로 적용되는 처음 속도는 누가 제일 빨랐을까요? 네, C가 제일 빨랐습니다. 제일 세게 던졌으니까 제일 빨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거리를 A, B, C라고 했을 때 처음 속도가 이렇게 빨랐으니까 거리도 이렇게 C가 제일 멀리 가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처음 속도가 수평 방향으로 5m/s, B는 10m/s, C는 15m/s의 속도로 던졌다고 쳐볼까요? 근데 우리 여기 도달한 시간이 5초 걸렸대. 5초 뒤에 동시에 떨어졌대요. 자, 그러면 이 A 거리, B 거리, C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해요. 초당 이동거리가 같은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 보면 초당 5m를 이동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5초 뒤 지면에 떨어졌을 때는 여기 거리가 25m가 되는 거예요. 1초당 5m 갔는데 5초 뒤에 땅에 떨어졌어. 그럼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25m가 되겠죠? 그럼 B는 5초 동안 몇 미터를 갔을까요? 네, 50m를 갑니다. C는 5초 동안 계산이 어렵죠? 자, 75m 정도인 것 같아요. 맞나? 맞죠? 그래서 처음 속도에 따라서 우리 이동한 거리가 더 길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1번, 2번이 포인트예요. 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복습 열심히 하세요.